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주제는 당뇨병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한 분 이상은 떠오르실 겁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수가 무려 8억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990년 대비 6억 명 이상 증가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불과 30년 만에 4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1.7%에 달합니다. 남성의 경우 14.7%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에서 30대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당뇨병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놀라운 점은 이들 중 60%가 자신의 공복혈당 수치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당뇨병은 나이 든 사람들만의 질병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연령과 경제적 수준을 가리지 않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이 되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늘어난 좌식 생활 등이 당뇨병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뇨병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뇨병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보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당뇨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에서 혈당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 표면의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인슐린 덕분에 혈액 속의 포도당이 근육, 간, 지방 세포로 이동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면서 혈당이 정상 범위인 공복 시 70에서 100mg/dl, 식후 2시간 140mg/dl 이하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 정교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 결과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계속 남아있게 되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 HbA1c가 6.5% 이상일 때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당뇨병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나 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해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 분비가 거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체 당뇨병 환자의 5-10% 정도를 차지하며 평생 인슐린 주사가 필요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가장 흔한 형태로 전체 당뇨병 환자의 9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주로 성인기에 발병하며 인슐린 저항성과 상대적 인슐린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 처음 발견되는 당뇨병으로 임신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대부분 출산 후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훗날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타 특수한 형태의 당뇨병은 유전자 결함, 췌장 질환, 내분비 질환,
약물 등에 의해 발생하는 당뇨병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제2형 당뇨병입니다.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방이 가능하면서도 조용히 진행되어 발견했을 때는 이미 합병증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혈당이 상당히 높아져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미 몸에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을 3다 증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기 위해 수분도 함께 배출하게 되어 탈수가 발생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다녀는 소변을 자주 보고 양도 많아지는 증상입니다. 신장이 혈액 속 과도한 포도당을 배출하려고 하면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식은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되면 몸은 계속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근육과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에너지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침침해집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수정체가 부어오르면서 굴절률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백혈구의 기능이 저하되고 혈관 손상으로 인해 치유 과정이 지연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고혈당이 말초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 진단은 다음과 같은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복혈당 검사에서 126mg/dl 이상, 경구포도당 내성 검사에서 2시간 후 혈당이 200mg/dl 이상, 당화혈색소 HbA1c가 6.5% 이상 또는 당뇨병 증상이 있으면서 이미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특히 40세 이상이거나 비만, 가족력, 고혈압 등의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각종 합병증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에 손상을 주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크게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으로 나뉩니다. 급성 합병증은 혈당이 극도로 높거나 낮을 때 발생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고삼투압성 혼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즉시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과용으로 인한 저혈당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만성 합병증입니다. 이는 혈관 손상의 정도에 따라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구분됩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심장, 뇌, 하지의 큰 혈관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2에서 4배, 뇌졸중 위험이 2에서 3배 높습니다. 고혈당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말초혈관 질환으로 인해 하지혈관이 막히면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조직이 괴사하여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은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실명의 주요 원인입니다.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나 부종이 발생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즉시 안과 검진을 받고 이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증은 콩팥의 사구체가 손상되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단백뇨만 나타나다가 점차 신기능이 저하되어 말기신부전에 이르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의 약 절반이 당뇨병성 신장병증 환자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주로 손발의 말초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발가락 끝부터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옵니다. 심해지면 통증을 느끼지 못해 상처가 생겨도 모르게 되고 이것이 당뇨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발은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신경병증으로 인해 감각이 둔해지고 혈관병증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져 상처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혈당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까지 더해지면 작은 상처도 심각한 감염으로 번져 최악의 경우 절단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6에서 7년 짧으며 실명 위험은 25배, 신부전 위험은 17배, 다리 절단 위험은 25배 높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합병증들은 혈당을 잘 조절하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당을 잘 조절하는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과 거의 비슷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뇨병, 특히 제2형 당뇨병은 단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가장 기본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당뇨병이면 자녀의 발병 위험은 약 15에서 20%, 부모 모두 당뇨병이면 위험도는 40에서 50%까지 높아집니다. 특히 아시아인은 서양인에 비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적은 체중에서도 당뇨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비만은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복부비만이 문제인데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지방세포에서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체질량 지수가 25kg/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잘못된 식습관도 큰 원인입니다. 고칼로리, 고당분, 고지방 식품을 자주 섭취하고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단 음료, 과자, 빵류, 즉석식품 등의 과도한 섭취가 문제가 됩니다. 운동 부족은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 좌식 생활이 늘어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나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량이 감소하여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도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기고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혈당의 변동을 크게 만듭니다. 기타 질환도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다낭성 난소증후군, 임신성 당뇨병 경험 등이 있으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약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일부 정신과 약물, 이뇨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적 요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화학물질 노출, 불규칙한 교대 근무 등도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활동량 감소, 배달음식 증가,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당뇨병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 요인들 중 상당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당뇨병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요법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세요. 식사를 거르면 혈당 변동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탄수화물의 질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흰쌀, 흰빵,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잡곡, 통밀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췌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셋째, 충분한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식사의 절반은 비전분성 채소로 4분의 1은 단백질로 나머지 4분의 1을 탄수화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단 음료는 피하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콤한 커피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다섯째,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요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주 5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권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필수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포도당을 더 많이 소모할 수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주 2, 3회 대근육군을 중심으로 한 근력 운동을 하세요. 운동 전후 혈당 측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혈당 예방을 위해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은 운동 시간과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과체중인 분들은 현재 체중의 5에서 10%만 줄여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보다는 서서히 꾸준히 빼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므로 규칙적인 수면,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관 손상을 가속화하고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음주는 혈당 변동을 크게 하고 저혈당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뿐만 아니라 당화혈색소, 혈압,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눈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은 부작용을 걱정하여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꾸준한 복용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가 혈당 측정을 통해 자신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전, 식후 혈당을 측정하여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교육과 정보 습득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에 대해 정확히 알수록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의 상담,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습득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래요. 당뇨병에 대해서는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 있어 올바른 관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오해들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단순히 단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칼로리 과잉과 생활 습관이 문제입니다.
설탕이 직접적으로 당뇨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고칼로리 식품의 과다 섭취가 비만을 유발하고 이것이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가 풍부하여 당뇨병 환자에게도 필요한 식품입니다. 다만 양과 종류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1에서 2회, 한 번에 주먹 크기 정도의 과일은 괜찮습니다. 당뇨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혈당이 잘 조절되면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을 맞으면 중독된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중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 희망적인 소식들이 많습니다. 2024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진단 초기 6개월 동안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치료를 받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40% 이상에서 약물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속 혈당 측정기, 스마트 인슐린 펜, 인공췌장 등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어 당뇨병 관리가 훨씬 편리하고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병은 분명 심각한 질환이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아직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하루 30분 걷기, 단 음료 대신 물 마시기, 금연, 적정 체중 유지하기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들은 절망하지 마세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드립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잔 마시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식사할 때 채소부터 먹기, 하루 7,000보 이상 걷기, 밤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등 작은 습관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혈당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뇨병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